탐사 1일차, 아니지. 안녕하십니까. 제3본부 소속의 도영입니다. 같은 3본부에 소속해 있는 강선과 함께 있습니다. 일단 착륙 성공 후 주변 수색을 마친 상태입니다. 반경 3km 내 방사능 수치는 30에서 40mSv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비행선을 기준점 삼아 500m 내 보호막 설치도 끝났고 착륙 도중 멀리서 거대한 돔 형태의 건축물을 봤습니다. 주변 탐사 후 가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현 행성 기준상 오후 11시가 넘었기에 오늘은 기록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끝! 3본부 소속 도영입니다. 7일차로 아직까지 이 행성의 중력과 시간대에 적응하고 있어서 피곤하네요. 며칠간은 주변 땅을 드릴로 한참 파내 미생물과 방사능 수치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수치를 재 표를 만들어 나가야겠어요. 오늘은 드론 2대와 함께 비행선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도시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 전 썼던 구형 탄도미사일의 흔적이 여럿 남아있었고 다양한 식물군의 잎과 뿌리, 씨앗들을 채취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물이 전멸하더라도 식물들은 어찌됐건 자라나 행성을 덮고 오랜 세월 천천히 정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인공꽃이 아닌 자연 속의 자생한 꽃들을 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오후 11시 30분 방사능 측정 결과 35에서 50mSv 사이로 안정적입니다. 시간이 늦어 오늘은 여기에 임시 보호막을 설치해야겠네요. 촬영된 영상과 함께 두 번째 기록 끝! 3본부 도영입니다. 16일이 지났고 행성 시간대에 적응해 아침에 일어나도 이젠 피곤하지 않네요. 주변 탐사가 끝난 후 이번에 발견한 숲 주변으로 거점을 옮겼고 숲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앙까지 주변을 드릴로 파내는 작업을 며칠 내내 돌아다니며 했더니 제법 힘이 드네요. 지면에서 800m 이상 파내려 갔을 시점부터 플루토늄과 우라늄,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되었어요. 지하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사성 물질들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선 요원은 아마 연쇄적인 핵폭발로 주변에 살던 동물들은 내부 피폭을 비롯한 생식세포의 파괴로 멸종되었을 거라 추측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볼 수 있을 거라 예상했던 동물사전 속 청설쥐? 라는 걸 보진 못했네요. 다른 지역에는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정합니다. 청설모라네요. 그리고 저번에 봤던 돔이 이젠 육안으로 보일 정도까지 왔어요. 궁금하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측정된 수치표와 함께 세 번째 기록 끝! 3본부 도영입니다. 27일째 오후 3시입니다. 저는 오늘 비행선 내 연구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숲 바깥쪽까지 나가보기로 했던 날인데 지루하네요. 오늘 오전 10시경 숲속을 돌아다니던 중 청설쥐를 봤습니다. 저는 청설쥐가 그렇게 큰지 처음 알았어요. 거의 헬멧만한 녀석이 그 크고 까만 눈으로 나무 사이에서 절 보고 있었죠. 그리고 헬멧 하니까 생각나네요. 저희 헬멧은 3본부 색을 담은 예쁜 주황색이에요. 방사능 피폭을 막아주는 특수 물질로 만들어졌고 심한 부상 혹은 사망을 대비해 보존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강선 요원은 제가 낯선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며 검진을 받게 했고 확실히 스트레스 수치가 높긴 했어요. 결국 같이 며칠간 쉬기로 했습니다. 안정제하고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그런지 어지럽고 아무 말이나 하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네 번째 기록을 끝내겠습니다. 3본부 도영입니다. 오늘은 31일째,
드디어 돔 주변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네요. 저와 강선 둘 다 과거에 인류가 남겨둔 최후의 방어기지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거대한 시멘트 덤이었어요. 그나마 희망적인 건 내부 스캔 결과 작은 도시가 파괴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봤던 기록에서처럼 몇백 년 전 인류는 식품팩이 아닌 접시라는 거에 음식을 담아 먹었을지 궁금합니다. 모든 음식을 식품팩에 담아 짜먹기 때문에 바삭바삭한 애플파이의 식감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바삭이라는 표현은 흙이나 나뭇가지를 밟았을 때 같잖아요. 바삭바삭. 그리고 돔 바깥으로 바다가 있던 흔적을 발견했기에 지질 조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방사능 수치는 70에서 90mS로 나름 안정적입니다. 이 넓은 곳을 조사하려면 며칠이 걸리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끝! 3본부 도영입니다. 오늘은 33일째. 좀 전에 돔 주변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이번이 세 번째예요. 강선 요원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저번에 청설쥐를 봤다고 했을 때 묘한 표정 때문에 좀 걸리네요. 그래도 이야기는 해봐야겠죠? 삼본부 도영입니다. 저번에 아이 목소리는 가짜였습니다. 잠시 자리를 이탈해 목소리를 따라 사방이 늪으로 뒤덮인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발 짐승 3마리가 보였고 위험할 수도 있었기에 조용히 나무로 올라가 자세히 보기로 했죠. 그건 동물사전에서 봤던 늑대? 혹은 개와 비슷한 생김새였지만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귀가 없었고 눈이 이상했어요. 변이를 일으킨 개체들이 후손을 남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울음소리가 마치 아이가 우는 것 같았던 건 확실하네요. 아이는 얇은 목소리로 크게 울잖아요. 하지만 귀여워요. 저희는 모두 선생님 밑에서 컸지만 과거에 살던 인류는 부모가 아이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강선 요원에게 이야기해야겠어요. 35일째 기록을 끝냅니다. 3본부 도영입니다. 36일째 또다시 안정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약물 오남용 아닌가 싶네요. 그 짐승들은 분명 늪지대 주변에 있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강선은 보호막이 있어 괜찮다며 같이 가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구는 많은 시간이 지났고 환경만 조성되면 우리가 모를 무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직 조사도 안 한 지역에 갔다고 화만 내고. 이건 제 잘못이 맞지만 거기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한테 선의는 행성 탐사가 처음은 아니니까요. 오늘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본부 도영입니다. 40일째. 오늘은 돔 안에서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생존자라니. 죽은 행성이었던 지구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증거인 거죠.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총을 들이댔지만 지금은 굉장히 우호적인 상태입니다.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시멘트 돔에 덮여버린 도시에 대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혹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그건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 같은 일이었지. 나는 여기 쬐끄만 도시 외곽에 자리한 원전에서 폐기물을 정화해주는 공장 운영자였네. 그때 당시 여기 사람들은 원전이 있건 말건 관심도 없었어.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나오는지도 몰랐을 거라 생각하네. 폐기물을 정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도 했고 시간도 꽤나 잡아먹었었지. 그래서 원전에선 마지막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버리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었어. 그게 우리한테도 이득이었기에 그대로 따랐었지. 돈이 덜 들었으니까. 그땐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인가
환경 모시기 단체에서 작정하고 우릴 덮친 적이 있었네. 근데 하필 시의 의원하고 원전 책임자가 형제지간인지 사촌인지 그랬던 모양이더라고. 결국 언론은 이 모든 게 공장의 잘못이라며 떠들어댔어.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고 나에겐 수천만의 벌금과 빚만 남게 되었네. 공장에 있던 많은 노동자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지. 나는 집과 공장 부지를 팔아넘기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 했네. 하지만 원전 폐기물을 다루던 공장을 사주는 이들은 없었어. 죽일 각오로 압력을 넣었던 원전 직원들을 찾아갔지만 이미 도망가고 없더군. 개자식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원전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지만 원전에선 어떠한 말도 없었지.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급여를 지불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빌고 또 빌었어. 하지만 당장에 집세를 낼 돈도 식료품을 살 돈조차 없었던 노동자들은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수거되지 않은 몇십 톤의 폐기물을 원전 주변에 있던 강에 뿌려버렸다네. 설마 방사능 폐기물을요? 하지만 노동자들도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그게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던 거야. 그렇군요. 내 아이는 점심을 먹은 후 항상 얕은 강가에서 놀고는 했다네. 그때가 더워지기 시작하던 초여름이었지. 언젠가 가게에서 사준 머리핀을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라며 아침에 조잘거리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구만.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나는 항상 자리를 비우고 있었어. 아이의 엄마도 함께 노력해 주었지. 아이는 도시 외곽에 있던 부모님 집에 있었어. 주변에 원전과 이어지는 강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급성 백혈병으로 2달 만에 내 곁을 떠나갔지. 내 딸, 내 작은 별. 그게 나에게 내린 천벌이었을 테지. 그것들은 강을 오염시켰고 직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까지 퍼져 사람들을 병들게 했지. 암에 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죽거나 심각한 장애로 고통받았어. 그제서야 정부가 나서서 폐기물을 유기한 범인들을 찾았지만 노동자였던 그들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더군.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강제 이주시킨 후 원전 가동을 중지시켰지. 그리고는 심각하게 오염된 이 도시를 시멘트로 덮어버렸다네. 같은 날 오후 10시. 저는 현재 제 방 문을 잠근 채 기록을 남깁니다. 생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강선 요원에게 억지로 잡아 끌려 비행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선 요원은 내내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 후 생존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의료실에서 검사를 받았고 저에게 억지로 수면제를 주사했습니다. 선희는 이전에 행성 탐사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베테랑이죠. 3본부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죠? 강선 요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철근이 무게를 버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필 돔의 벽이 무너져 내려서. 큰 소리를 들은 늪지대 괴물들이 저희를 습격했고 비행선 주변까지 쫓아오는 걸 겨우 막았지만 비행선 외부 통신 장비가 망가졌습니다. 귀환할 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선희는 의료실 캡슐 안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너무 겁이 났어요. 본부에서 대체 뭘 숨기는 건지. 선희는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대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존자가 남아있는 거죠? 이들을 은폐하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는 그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 이야기를 했으면 했어요. 하루를 잠만 자고 일어났습니다. 통신 장비를 고치기 위해 나갔다가 괴물을 봤습니다. 괴물의 시체에서부터 흘러나온 주황색 액체 위에
마치 곰팡이, 균류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행선 외부까지 번져 있었고 문 전체를 폐쇄하고 내부를 소독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비로 보이는 거대한 무언가 수십 마리 붙어 그걸 먹고 있었어요. 한풍구에서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연구실은 안전하니까 시체의 나비들이 새로운 먹이를 기다리고 있어. 선아? 강선?